자, 오늘부터 생태계 군집 시작하는데 전 시간에 이어가는 거지. 전 시간에 뭐 했냐면 우점종을 했단 말이야. 우점종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우점종이라는 단어만 하면 돼. 그 환경 또는 그 생태계 내에서 개체수가 많거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그 군집을 대표할 수 있는 종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군집을 대표하는 종 또는 그 생태계의 됐니? 대표종 뭐 이래도 되는 거야. 그 생태계의 대표종 뭐 이렇게 돼. 넓은 의미로는. 알겠니? 그러니까 지구라는 생태계의 대표종은 누가 돼야 돼? 인간이겠지. 알겠니? 또는 뭐가 되냐면 우리 집 어항이 있어. 어항이 있는데 그 어항에 우점종 그러면 그 어항을 대표하는 뭐가 있겠지. 생물이. 알겠니? 그러니까 대표종이어야 돼. 그러니까 대표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개체수가 많아야 돼. 그 생태계 내에서. 또는 뭐냐면 그 생태계 내에 대표적은 뭐야?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야 돼. 어느 면적이든 간에. 알겠어요? 그래서 우점종을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우점종을 계산하는 법을 찾는데 이건 아주 쉬운 거야. 그래서 봐봐. 세 개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봐. 우리 전 시간에 뭐 배웠어? 개체군에 뭐 배웠어? 밀도 배웠지. 그러니까 그 생태계 개체군의 밀도를 구하는 거야. 그 개체의 밀도, 그 개체의 밀도. 근데 밀도라는 건 뭐였지? 우리 인간으로 해서 얘기하자면 뭐가 돼야 돼? 인구 밀도. 이렇게 하는 거지. 인구 밀도. 그러니까 인구 밀도 어떻게 구해? 전체 면적당 몇 마리가 사느냐지. 개체수. 그래서 밀도라는 건 면적당 개체수를 구하는 거야. 면적당 개체수. 알겠니? 그래서 면적당 개체수를 어떻게 구해요? 라는 건데 잘 봐. 자, 보자. 얘처럼 구하는 거야. 아주 쉬운 거야. 우리는 동물은 잘 안 알고 식물을 하는데 얘를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걸 방형구라 그래. 방형구라는 건 모기장이야. 모기장. 가로 1m, 세로 1m짜리 모기장이란 말이야. 됐니? 어떤 식물 군집에다가 가로 1m, 세로 1m짜리 모기장을 갖다 탁 두는 거지. 그리고 그 가로 1m, 세로 1m 하나를 뭐라 불러? 방형구고 그 방형구를 여러 개 설치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면적은 바로 구해지지. 이 하나가 얼마짜리야? 가로 1m, 세로 1m짜리니까 그 하나가 면적이 1제곱미터가 돼야 되겠지. 근데 이게 4개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뭐가 돼야 돼? 전체 면적이 4제곱미터가 돼야 되겠지.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밀도를 구할 때는 전체 면적당 뭐라고? 개체수를 쓰는 거야. 그럼 개체수라는 건 뭐냐? 여기 세 가지가 있네. 질경이, 토끼뿔, 민들레가 있지. 그러니까 질경이를 한번 개체수를 찾아보자라는 거야. 질경이 봐. 요 방형구 하나당이야. 그러니까 방형구 하나당 질경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 하나 있는 거고 여기 하나 있는 거고 여기도 하나 있네. 여기도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방형구 4개 전체 질경의 개체수가 4개인 거야. 자, 토끼풀의 개체수. 자, 토끼풀은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네. 3개, 4개, 5, 6, 7, 8개, 9개, 10개, 11개, 12, 13, 14, 15개, 16개. 됐니? 그래서 토끼풀은 몇 개? 16개가 있는 거야. 16개. 그 다음에 민들레는 이렇게 생겼네. 민들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개 있어. 20개 맞네. 그래서 20개가 있더라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개체수를 쓰는 게 뭐야? 단위 면적당 개체수를 뭐라 그래? 밀도라 그래. 그 개체군의 밀도. 개체군의 밀도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밀도가 제일 쉬운 거야. 항상 밀도 나오면 생물에서 개체군의 밀도 나오면 인구 밀도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면적이 넓고 사람 수가 적으면 인구 밀도가 적은 거지. 강원도 오지. 알겠니? 서울. 땅은 좁고 인간은 많지. 서울 한 중심. 근데 인구 밀도가 높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걸 갖다 뭐라 그래? 개체군의 밀도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걸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밀도를 틀려오는 친구들은 별로 모르는데 이제 이게 좀 헷갈리나 봐.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됐니? 개체군에서 뭘 찾을 거냐면 우점종을 찾을 건데 이번에는 뭐냐면 빈도와 피도야. 둘 다 비슷한 거야. 전체 방형구 수분에 이번에는 빈도는 그 종이 출현하는 방형구수야. 그 종이 출현하는 방형구수. 이건 뭐냐면 그 종이 출현하는 방형구수라는 건 무슨 뜻일까 하면 봐봐. 잘 발견돼? 이 뜻이야. 잘 발견돼? 쉽게 찾을 수 있어?
개체수가 많다고 쉽게 찾는 건 아니란 말이야. 토끼풀 같은 건 봐봐. 우리 잔디밭에 토끼풀이 28,000개가 있대. 토끼풀이. 알겠니? 근데 잔디밭에 토끼풀 찾기가 어려워. 왜? 28,000개가 있는데 어때? 한 곳에만 몰집되어 있어. 딴 데는 없잖아. 근데 개체수는 많은데 한 곳에만 집단 생활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개체수는 많은데 뭐는 작은 거야? 개체수는 말을 잘못했지. 개체수는 많은데 어떻게 되는 거야? 빈도, 잘 발견이 안 되는 거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빈도, 출현 빈도. 아, 방영구 수 중에 몇 개의 방영구에서 걔가 발견돼? 그거가 돼야 되겠지. 알겠니? 다시 빈도는 됐니? 빈도는 몇 마리가 발견돼? 라는 거야. 몇 마리가 발견돼. 몇 마리가 발견돼? 자, 볼게. 아까 했던 거야. 어차피 얘도 마찬가지야. 면적당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지. 방영구 하나당 1제곱미터. 네 개니까 전체 면적은 똑같이 4제곱미터. 됐지? 근데 봐라. 방영구에 질경이는 아까 해봤는데 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방영구 4개의 질경인 4개가 다 발견이 되는 거야. 자, 이거 됐지? 됐습니까? 그런데 봐라. 아까 말이야. 민들레 됐다 마났다. 민들레가 20개나 있었는데 민들레는 요 방영구에는 발견이 됐는데 요 방영구에는 발견이 됐는데 두 방영구에는 발견이 안 됐어. 그러니까 개체수는 민들레가 좀 많아. 질경이보다는. 근데 어떻게 돼야 돼? 민들레는 4개의 방영구 중에 2개의 방영구에서만 발견이 되지. 그러니까 쉽게 발견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훨씬 더 쉽게 발견되는 건 누가 쉽게 더 발견이 되는 거야? 질경이가 훨씬 더 쉽게 찾아지는 거지. 그래서 우점종을 구할 때 좀 이따 하겠지만 바로 뭐야? 빈도는 상당히 중요한 거야. 알겠니? 피도도 여기서 해버릴까? 그럼 피도는 뭐냐면 피도, 피자가 혹시 한자인데 혹시 아니? 이번에는 됐니? 얘네들은 발견된 방영구 수인데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괜찮아. 왜냐면 피도는 뭐냐면 방영구 하나에 발견이 돼. 알겠니? 근데 봐라. 이건 좀 설명하기가 어렵게 이 책은 되어 있는데 봐봐. 질경이도 여기 있고 그 다음 나 뭐 할 거냐면 토끼풀도 여기 있고 할 건데 봐봐. 아니다. 여기는 없는 거야. 그럼 봐라. 여기에 뭐 있어? 질경이 하나 있지. 근데 여기에는 없는데 똑같이 하나가 있는데 가시넝쿨이나 칡넝쿨 같은 게 있어. 그럼 칡넝쿨도 여기 하나야. 하나야. 칡넝쿨도 하나야. 근데 칡넝쿨은 한 마리만 있는데 얘가 얘를 차지하는 면적이 겁나 넓어. 그러면 봐라. 같은 뭐야 돼야 되냐면 질경이나 같은 이 칡넝쿨이나 됐니? 같은 방영구에 같은 하나씩 있는 거야. 근데 저 칡넝쿨은 그 주변을 다 덮어버려. 알겠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같은 하나라도 또는 같은 방영구에도 누가 훨씬 많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지? 칡넝쿨이가 훨씬 더 많게 느껴지겠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피자가 한자로 껍질 피자고 그 피도라는 건 그 면적을 차지하는 공간을 말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피도 크고 봐봐. 뭐 크고 빈도가 크고 피도도 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겁나 잘 발견되겠지. 됐니? 뭐야? 빈도가 커? 아, 모든 방영구에서 다 발견이 잘 돼. 근데 피도도 커?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 넓은 면적이니까 아주 잘 발견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토끼풀로 예를 들면 토끼풀도 빈도 4. 됐니? 그 다음에 뭐? 칡넝쿨도 빈도가 4야. 아, 그럼 다 있구나 라는 거야. 또는 빈도가 1이라고 하자. 1이야 다 있어. 근데 어떻게 돼야 돼? 칡넝쿨은 어떻게 돼? 피도가 훨씬 더 크게 측정되겠지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산 속에 가면 칡넝쿨이 잘 안 보이는데 니네 그 도로 고속도로 주변 같은 데 가다 보면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을 어떻게 해야 돼? 그 칡넝쿨이 다 감싸놨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요 거기 사람들의 손이 잘 안 가고 손질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칡넝쿨이 너무 흔히 발견된다고. 피도 알겠어요? 그래서 세 개를 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빈도, 피도. 그래서 차이점 알고 있어야 돼. 빈도, 피도. 자, 빈도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자, 빈도는 어떻게 돼야 돼? 방향구수 동안에 여기 써 있어. 여기 방향구수 중에 뭐가 돼야 돼? 걔가 출현하는 방향구수야. 근데 잘 봐. 피도는 면적이어야 되니까 전체 방향구의 면적분의 그 종이 차지하는 면적이 되는 거야. 그럼 봐봐. 피도 계산하려고 그런다. 자, 피도 먼저 보겠습니다. 그림 먼저 올라갔다. 자, 봐. 얘 누구 거야? 질경이지. 봐봐. 어차피 피도는 전체 면적이지. 그럼 얼마야? 1제곱 전체 4제곱. 근데 봐라. 요 한 제곱인데 하나, 둘, 셋, 넷, 5칸으로 나눠놨네. 그러면 X축이 얼마가 돼야 돼? 한 칸이? 0.2가 돼야 되겠지. 그럼 이렇게 해도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세로축도 0.2가 돼야 되겠지. 그럼 요 작은 면적 하나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0.2 곱하기 0.2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0.4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요 작은 면적 하나가 됐니? 0.2 곱하기 0.2가 0.04가 돼야 되겠지. 0.04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갑니다. 그러면 해봅시다. 누구부터? 질경의 피도. 질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칸으로 셀게요. 한 칸, 두 칸, 세 칸, 어디서? 4칸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면적은 얼마야? 4제곱미터. 됐니? 칸수로 4칸이에요. 근데 한 칸 얼마야? 0.04. 그러니까 4분의 얼마가 돼야 돼? 0.1444, 16이 돼야 되겠죠? 0.16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니까 0.04 됐어요. 자, 갑니다. 토끼풀. 토끼풀 어딨냐? 많던데 토끼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6칸. 그래서 16칸을 차지합니다. 됐어요. 그럼 산수 여러분들 하고. 민들레 보세요. 그래서 민들레 얼마? 12칸 차지하나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칸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 피도. 알겠어요? 빈도, 피도 구할 수 있어야 돼.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건 외워야 돼.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구하라고 할 테니. 알겠니? 그래서 밀도, 빈도, 피도를 구할 수 있어야 돼.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제일 중요한 건 뭘 할 거냐면 얘네들은 지금 3개의 종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 생태계의 3개의 종이 있다면 잘 봐. 우리는 밀도를 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야? 우리가 밀도를 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야? 진짜 밀도를 쓰려고 그러지 않아. 우리가 쓰는 건 다 무슨 밀도 쓸 거야? 상대 밀도 쓸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니네 개체수가 많은 편이야. 그러니까 그 생물의 종 중에서 니네 종이 많아, 쟤네 종이 많아. 그걸 따지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상대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 밀도를 구한 거야. 사실은. 그러면 상대 밀도라는 건 무슨 뜻이야? 얘네들의 전체 밀도를 보니까 얼마야? 전체 생물의 종의 밀도분의 전체 생물의 종의 밀도분의 그 개체군의 밀도가 돼야 되는 거야. 그 개체군의 밀도.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10분의 1. 얘는 얼마였어? 10분의 4. 얘는 얼마겠어? 그럼 10분의 5겠네 뭐. 알겠니? 거기서 퍼센테이지를 하기 위해서 곱하기 100.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걸 맨날 시험 문제 내는 거야. 근데 시험 문제는 너무 쉬워. 이거 수학이 아니니까. 왜? 상대 밀도의 총합은 얼마 나오면 돼? 100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상대 밀도의 총합 이것만 갈 줄 알면 시험 문제 다 푸는 거야. 이것만 알면 다 구멍 뚫어서 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구멍 뚫고 내는 거. 이런 문제 낸단 말이야. 이런 문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상대 빈도도 똑같아. 우리가 빈도를 구하는 이유가 뭐야? 전체 빈도 중에 내 빈도가 얼마나 되는데? 알겠니? 전체 빈도 중에 내 빈도가 얼마나 되는데? 전체 방향구수 중에 내가 차지하는 방향구수가 얼마나 되는데? 알겠니? 그래서 전체 방향구수 중에 내 빈도가 얼마나 돼? 1, 0.5네. 아이고야. 전체 빈도가 얼마밖에 안 돼? 2.5밖에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내 거 얼마? 얘 1. 얘 것도 얼마야? 1. 얘 건 얼마야? 0.5.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8, 40, 40, 20.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다 더하면 무조건 얼마가 돼야 돼? 100. 상대 피도도 같은 설명이니까 생략. 얘도 100.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의 전체 총합은 얼마 나와야 돼? 100. 이것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것만. 알겠습니까? 딴 거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잘 봐. 이제 이거 하려고 그러잖아. 우리가 상대 빈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다 더해. 자, 이번엔 이렇게 더하는 거야. 이렇게 더하는 거야. 이렇게 더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더하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래서 질경이의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다 더했더니 얼마 나와? 62.5. 62.5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번엔. 그러니까 이렇게 더했더니 다 100 나와야 돼. 약속된 플레이야. 그럼 구멍을 어디든 하나씩 뚫어. 그렇게 해서 구멍을 메꾸는 시험 문제밖에 안 나와. 그거 왜 다른 문제는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런 문제들은. 됐어요? 그래서 얘거를 다 더해. 아이고, 토끼뿔의 밀도, 토끼뿔의 빈도, 토끼뿔의 피도를 다 더해. 그랬더니 얼마가 나와? 130 나오더래. 130 나오네, 이렇게. 자, 갑니다. 민들레 요렇게 더해. 요렇게 더했더니 얼마 나오냐? 107.5가 나오더래. 107.5가 나오더라는 거지. 얘를 더하면 이렇게. 그래서 요 더한 값, 요게 가장 중요한 거야. 요 더한 값. 이 더한 값의 이름을 중요치라 그래. 이걸 중요치라 그래. 됐니? 이것만 시험에 나와. 얘는 무조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 이름을 말한다고? 중요치라 그래. 그래서 이 중요치 값이 제일 큰 개체군의 집단을 우점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점종이 뭐야? 우점종이 뭐야? 우점종이 뭐냐? 우점종이. 됐어? 뭐?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값을 다 더해. 그런다, 그의 이름을 말한다고? 중요치. 그 중요치 값의 최대 값을 가진 놈을 뭐라 그러면 돼? 그렇지. 우점종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부터 내가 우점종 얘기하러 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점종이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생태계 내에서 또는 그 군집 내에 가장 뭐가 좋은 거야? 개체수가 많거나 전체 면적을 더 많이 차지하거나 됐니? 빈도나 피도가 크거나 이 뜻이야. 빈도나 피도가 크고 그걸 뭐란다고? 우점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의 우점종은 누구야? 인간. 왜? 가장 개체수가 많아 보이고 전체 차지하는 공간이 제일 많아 보이고 어디서나 쉽게 발견되고 인간은 거의 대부분 면적에서 다 발견되지 않을까? 인간이 없는 면적이 거의 없겠지 뭐. 알겠니? 그러니까 지구라는 생태계 내에서는 어때야 돼? 우점종은 인간이야. 이해됐습니까? 이 우점종만 알면 나머지에서 뒤에 설명이 되게 쉬워져요. 원래는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해서 내가 한 이런 문제 두세 문제 정도를 풀어주는 게 내 강의인데 지금 조금만 서둘러 가니라고 뒤에 문제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내일 풀어오기로 내일 모레. 아주 쉬워서 그래. 내가 설명을 안 해줘도 여러분들이 푸는데 그냥 지장 없어요. 덧셈 뺄셈 정도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봐. 이 부분이 이제 혼자 공부하면 어려운데 가우스랑 하면 되게 쉬워. 선생님하고 강의하면 쉽단 말이야. 이제 군집의 종류. 되니? 근데 군집의 종류인데 봐봐. 군집의 종류야. 그래서 군집의 종류는 생물의 서식 환경에 따라 크게 수생 군집, 육상 군집으로 나누어 다시 육상 군집은 산림, 초원, 사막으로도 나눌 수가 있더라는 거지. 군집이 뭐야? 그지? 한 종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으로 돼 있는 집단이지. 군집이니까. 알겠니? 그러니까 군집은 뭘로 나눌 수 있어? 뭐 풀들이 많으면 산림, 나무들이 많으면 산림, 풀들이 많으면 초원. 그지? 사막은 사막일 거고. 이런 거 안 가르쳐도 되지? 근데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자, 갑니다. 이게 이해를 못해서 이제 이거 물론 이해를 못해. 그래도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다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는데 자 봐. 혼자 공부하는데 뭔진 모르겠지만 시험 문제 나오면 다 맞는단 말이야. 근데 뭔진 잘 몰라. 알겠니? 그럼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나 봐봐. 됐어? 졸리면 아이스크림 갖고 오고 서 있어도 돼. 쉬운 거니까. 자, 봐. 산림의 층상구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산림의 이번엔 층상구조야. 산림의 뭐라고? 층상구조지. 이 말이 무슨 뜻이야? 아주 쉬운 거야. 바로 뭐냐면 이 층상 높이에 따라서 됐니? 우점종 누구야? 이 뜻이란 말이야. 높이에 따라서 우점종 누구야? 이 뜻이란 말이야. 알겠니? 자, 봐라. 나 봐. 됐니? 높이가 10m야. 됐니? 자, 높이 10m. 딱 그 환경. 높이 10m야. 그럼 10m 높이에서 우점종 누구야? 알겠니? 그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럼 높이 10m에서 생태계 아까 했던 거 뭐 찾아? 중요치를 계산하면 누가 나오겠어? 10m에. 10m에는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이게 악교목이래. 이 뜻이야. 알겠니? 다시 할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구나. 산림 군집은 빛의 세계와 양에 따라서 수직으로 몇 개의 층으로 나누는데 그 층상 구조가 나타나는데 산림의 층상 구조는 식물의 햇빛을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 높이에 따라 누구라고? 우점종 누구야? 이 뜻이야. 자, 갑니다. 땅바닥부터 할게.
됐니? 봐봐. 선택층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땅. 알겠니? 그럼 땅의 우점종 누구야? 이 뜻이야. 땅의 우점종 누구야? 라는 거야. 아, 땅에는 생산자, 이끼, 분해자, 균류, 소비자 일부인 곤충들이 서식하지 대부분 요런 놈들이 우점종이라는 거야. 알겠니? 내 말 이해됐어? 자, 지중충은 누구야? 그러면 지중충은 땅속으로부터 10cm 정도 들어가. 땅속으로 한 10cm 들어가. 지중. 이게 땅 속에. 땅 속에 우점종 누구야? 지렁이, 달팽이, 지렁이, 두더지 이런 동물과 분해자인 균과 세균들이 서식하고 걔네들이 주로 우점종이란 뜻이야. 아주 간단하지? 그래, 끝. 됐죠? 그 다음에 가자. 그 다음에 봐봐. 한 5m 정도 됐어. 5m. 자, 간다. 봐봐. 나무는 초목을 안 했는데 초보는 어디냐면 잘 봐. 땅으로부터 10cm 위에. 땅으로부터 10cm 위에 우점종 누구겠어? 풀. 땅으로부터 10cm 위에 누가 제일 많겠어? 거기서 아까처럼 우리가 우점종을 조사한다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개체수가 발견되며 가장 많은 피도니까 개체수와 면적을 차지해야 되겠지? 풀. 그러니까 초본층은 땅으로부터 한 10cm 정도 되는 걸 초본층이라 그래. 알겠니? 땅으로부터 한 30cm 이상 넘어가면 초본층이라고 부르기 좀 어려워. 다음 계속 갑니다. 관목. 관목은 뭐냐면 내 키만한 것은 키만한 거. 그러니까 사람 키 정도 다 커도 사람 키 정도 되면 그런 걸 관목이라 그래. 다 커도 사람보다 좀 더 크거나 이런 것들. 우리가 가로수로 쓰는 것들 있지? 대부분 관목에 가까운 것들이야. 알겠니? 교목. 우리가 봤을 때 엄청 우러러보는 거. 우와. 잣나무 같은 거 있지. 막 위로 30m, 40m씩 커지는 것들. 알겠니? 그런 걸 교목. 알겠니? 그러면 봐라. 관목보다는 어때? 커. 됐니? 관목보다는 커. 됐니? 근데 교목보다는 좀 작아. 이게 아자가 아직 아물어지지 않을 아자야. 알겠니? 완전히 연글기 전 단계를 우리가 뭐라 그래? 아라 그래. 아. 그래서 어린 아이, 아동 이럴 때 쓰는 거지. 됐니? 열대가 아직은 안 된 것 같은 약간 열대라고 보기 좀 힘들어. 뭐라 그래? 열대. 한대라고 보기 좀 힘들어. 이거 너무 추운 데는 아닌 것 같은데 한대는 아닌데 추워. 뭐라 그래? 한대. 알겠니? 아직 아물어지지 않았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교목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어. 알겠니?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관목까지로 보기엔 좀 힘들어. 알겠니? 그럼 뭐야 아교목은? 그래, 그 사이에 어떤 정도다. 딱 정해진 건 없는데 우리 은행나무 큰 것들 있지. 은행나무 큰 것들. 지금 가로수로 쓰고 있는 은행나무 큰 것들. 이런 것들은 아교목에 가깝지. 왜냐하면 교목이라고 보기에는 또 은행나무가 큰 것들은 또 크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런 거. 됐어요? 이제 마지막이야. 이게 중요한데 좀 이따 내가 뒤에서 설명할 때 이게 좀 중요한데 요 밑에 층은 주로 봐봐. 이 교목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생태계 내라면 이 교목이 대부분의 햇빛을 뭐 해버려? 다 받고 요 밑으로 햇빛이 잘 도착할까 안 할까? 도착을 안 해. 그 특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때? 산림의 층상 구조에서는 아래쪽에 올수록 햇볕의 양이 매우 작아. 알겠니? 그럼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뭐 있겠어? 밑에 있는 것들은 주로 양수림이 발달해? 음수림이 발달하겠어? 음수림이 발달해. 빛이 없어도 잘 사는 애들을 다른 말로 음지식물이 잘 발달되겠지. 그러니까 보통 이쪽에 초본층이나 관목층 쪽에는 알겠니? 주로 음지식물들이 잘 발달되는 경향이 있어. 이거 되게 중요해. 조금 이따 나오니까. 됐죠? 그래서 요거 나오면 다 맞출 수 있는데 요걸 자꾸 외우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외우는 건 막 중요치 않고 뭘로 나눠서 지중, 선태, 초본, 관목, 교목, 교목, 높이에 따라서 뭐가 다르지? 뭐가 달라? 우점종이 좀 다르다 이렇게 나눴다는 거야. 두 번째, 얘 되게 중요해. 시험에 나오는데 정답률이 높아. 얘는 정답률이 매우 높다고. 근데 내가 틀려버리면 큰일 나겠지. 자, 봐. 이번엔 또 마찬가지야. 봐봐. 군집을 나누는데 이번엔 군집을 뭘로 나눌 거냐면 위도와 뭘로 나눠? 수직분포와 수평분포로 나타나는데 아니야. 다시 봐. 뭘로 나누는 거야? 요거는 강수량과 기온으로 나누는 거야. 강수량과 기온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적도.
여기가 뭐야? 중위도. 여기가 뭐야? 고위도. 여기는 아주 많이 고위도야. 그럼 위로 올라갈수록 뭐야? 기온이야, 기온. 알겠니? 그 다음에 이렇게 돈 게 뭐야? 강수량이야, 강수량. 그러니까 봐라. 요 아래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강수량이 많고 기온도 높지. 그럼 여기에 무슨 군집이 발달하느냐? 그 뜻이야. 알겠니? 그럼 저기에 우점종 누구냐? 이 뜻이란 말이야. 그럼 비가 많이 오고 기온이 높대. 수현이도 아이스크림 갖고 와. 저기 갖다 준다고? 갖다 줘야. 이 학생 뭘로 갖다 줘? 안 갖다 줘? 그래서 갖다 셀프야. 됐니? 그러니까 지금 뭘 나누겠다는 거야. 지구 내 군집이 달라. 무슨 군집이 달라? 식물 우점종이 다르다고. 우점종 찾기야 지금 다.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 밑으로 가니까 적도야. 덥대. 근데 이쪽으로 오니까 뭐가 돼야 돼? 비가 많이 온대. 그럼 덥고 비가 오니까 식물의 우점종이 뭐겠어? 저 동네는. 아주 화렵수들. 또 뭐가? 열대우림이 우점종이라는 거. 그 환경이 어떻게 해야 돼? 열대우림 환경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와우, 여기 어떻게 돼? 봐봐. 똑같이 기온이 높지. 근데 비가 안 오네? 더운데 비가 안 와. 그럼 완전히 뭐가 달라야 돼? 생태 환경이 완전 다르겠지. 거의 사막에 가까운 거야. 열대 사막 기후. 알겠니? 반대로 중위도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딱 우리나라가 여기야, 우리나라. 자, 볼까? 우리나라 중위도 맞지? 자,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많은 쪽이 강수량이 적은 쪽이야.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많아. 알겠니?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꽤 높은 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됐니? 산림군집이 어떻게 돼야 돼? 낙엽 수림 되잖아. 지금 뭐 지고 있어? 단풍 겁나 지고 있지? 왜 그러게? 우리나라가 지금 뭐가 돼야 돼? 딱 적당한 기온에 강수량이 많은 거야. 근데 우리랑 위도가 비슷하면 어떻게 돼야 돼? 사막기후가 돼야 되겠지. 됐어요? 우리보다 더 위로 올라가. 우리보다 더 올라가자.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올라가자. 우리보다 더 올라가. 자, 우리보다 더 올라갔어. 와우! 침엽수림대야. 됐어요? 어디? 북한. 됐니? 북한 평양 넘어 백두산 쪽 가면 어떻게 돼야 돼? 나무가 우리처럼 화렵수가 없어. 전부 다 지금 뭐야? 소나무, 잣나무들만 있는 거지. 알겠어요? 왜 그러겠어? 춥고 거기는 또 비가 좀 오는 편이니까. 만약에 거기가 비가 안 왔으면 어떻게 되겠어? 아이고 거의 없겠지 이렇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산림군집이 뭐에 영향을 받더라는 거야? 산림군집이 뭐에 영향을 받더라는 거야? 기온과 강수량에 영향을 받더라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요것도 마찬가지야. 자, 봐. 얘야. 한 지역에서 고도가 올라갈수록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는 얘 봐. 얘 봐. 이것도 시험 되게 많이 나오는데 쉬워. 같은 지방이야. 이번에는 같은 지방이니까 뭐만 달라야 돼? 위도는 같겠지. 기온도 같아야 되겠지. 근데 봐라. 고도가 달라. 고도가 다르다는 건 무슨 뜻이야? 산. 봐봐. 지금인데 너네 지금 기회가 좀 되면 이번 시험 끝나고 설악산을 가. 설악산이란다. 한라산을 가. 한라산이 되게 자꾸 한라산이래. 설악산과 한라산하고 지금 내가 머릿속에 딱 헷갈리는데 요즘 누가 단풍 가자 그래갖고 가자. 단풍놀이철이잖아. 자, 봐. 한라산이 되게 독특하지. 왜 한라산이 독특하냐면 우리나라가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산이지. 근데 봐라. 지금이 뭐야? 딱 계절이 겨울로 가고 있지. 근데 봐야 돼 지금부터. 이 한라산은 위로 올라갈수록 해발 고도가 약 1000m 좀 넘는데 봐봐. 요 밑에 한라산 입구. 우리나라 지금 좀 더운 동네지? 한라산 입구 쪽이 뭐야? 상록 화렵수가 되어 있어. 상록 화렵수라는 건 뭐야? 상록수로 되어 있다는 뜻이야 그냥. 1년 12달 뭐가 지지 않아? 잎이 지지 않지. 그러니까 한라산 초입에 딱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녹색이야. 단풍이? 안 들었네? 뭔 산이 이래? 지금 한참 단풍놀이 중인데 한라산을 딱 가지? 됐니? 근데 100m 정도 올라갈 때까지도 단풍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 뭐요? 왜? 따뜻하고 거기에 뭐가 살고 있어 지금? 상록수, 화렵수야. 근데 이제 봐라. 같은 한라산인데 200m 이상 올라갔어. 그럼 뭐가 차이나? 거기가 더 춥잖아 이 동네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뜻이냐면 상록 화렵수라는 건 겨울이 돼도 거의 영하로 잘 안 내려가야 얘네들도 버틸 수 있는 거야. 근데 한라산 중턱에 가니까 어떻게 돼야 돼? 겨울이 되면 얘네들은 얼어. 그러니까 무슨 화렵수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낙엽 화렵수가 되는 거지. 여기는 갑자기 뭐가 지는 거야? 그러면 단풍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라산 가면 처음에 등산로 따라 쭉 가면 그냥 뭐 다 녹색 빛이야. 근데 지금이겠지? 지금보다 좀 더 지나야 되겠지, 조금 더. 그럼 조금만 있다 한 2, 300m 지나가면 어떻게 돼? 야, 여기는 단풍 들었어. 야, 한라산 단풍 들었다, 야. 야, 단풍 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가지고 더 올라가. 딱 더 올라가. 한 500m 올라갔어. 한라산 500m 이상 올라갔어. 근데 갑자기 어때? 단풍이 없고 뭐만 있어? 소나무, 잣나무들만 막 나와. 그럼 소나무, 잣나무 나오니까 걔들 단풍 들어 안 들어? 안 들지? 그럼 다시 어떻게 돼? 또 녹색이 되는 거야. 즉 뭐에 따라서? 같은 지역인데 고도에 따라서 뭐가 다 다르다는 거야. 우점종이 다 다르잖아 지금. 같은 식물 군집인데 우점종이 다 다르지. 뭐 때문에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뭐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 온도. 그래서 한라산 정상에 가면 뭐만 있어? 관목만 있어. 관목만. 이렇게 큰 나무들 없어. 관목이라는 건 아까 했지. 선생님 키만한 나무들만 있다 그랬었지. 작은 나무들만 있는 거야. 왜 그러겠어? 온도가 낮아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환경대에서도 고도에 따라서 군집의 분포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야. 그것만 알면 되는 거란 말이야. 이걸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별로 없어. 됐니? 뭐만 나올 수 있어? 아, 수직 분포라는 건 뭐야? 고도에 따라서 온도가 다르. 됐니? 여기서는 아, 요거 나오면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갈수록 위도, 온도. 양쪽으로 가는데 화렵 열대 우림 쪽이 강수량 풍부. 됐니? 사막 쪽이 강수량이 적은 거. 이렇게만 나누면 되겠지? 아주 간단한 거죠? 이런 걸 너무 오래 걸릴 필요 없습니다. 자, 갑시다. 짜잔. 자, 요거 시험에 나올 확률은 100%. 됐니? 이건 뭐 가장 중요한 거지. 이게 시험이 안 나와서는 설명이 안 돼. 이 단원에서 이게 가장 핵심이니까 그런 거야. 이번 단원에서 지금 설명할 게 가장 핵심이야. 가장 핵심이야. 단어도 외워야 되고 선생님 설명 중에 키포인트도 하나 있고 가장 핵심이고 단어도 외워야 되는 거야. 자, 봐봐. 갑니다. 이번에는 한자야. 천이. 천이가 뭐야? 천이. 천이가 뭐야? 천자가 옮겨갈 천자야. 옮기다. 천이가 뭐가? 옮기는 거야. 옮기다. 천이가 뭐라고? 옮겨가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군집의 종 구성 및 특성이 달라지는 현상을 천이라 그래. 여기서 군집의 종 구성이 달라졌다는 건 뭐가 달라졌다는 거야? 아, 우점종이 달라진다는 뜻이야. 알겠니? 전체 생태계는 그대로 있어. 종이 막 변하지는 않는데 그 종에 뭐가 달라지고 있는 거야? 우점종이 달라진다는 거야. 우점종이. 아까 그래서 우리 우점종 배우고 온 거잖아. 알겠어요? 됐니? 그래서 그 생태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우점종이 달라져. 그래서 잘 봐야 돼. 외워야 된다. 1차 천이 아주 중요한 거야. 1차 천이는 시작점이 어디냐면 용암, 대지나 바위, 빙태에서 필요 없어. 어디서 출발한 거야? 지구 처음. 지구가 지금부터 한 46억 년 전에 처음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됐니?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지? 우리 고1 때 배웠어. 됐니? 어떻게? 지구가 마그마의 바다였지. 그게 냉각되고 수축되지. 그래서 땅이 만들어졌어. 그럼 땅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돌이었어, 흙이었어? 지구 땅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돌이었을까, 흙이었을까? 돌이었어. 마그마가 식어서 됐단 말이야, 처음에. 지구의 지각은. 그러니까 용암 대지. 이게 무슨 뜻이야? 용암이 식어서 땅덩어리가 된 게 용암 대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천이는 어디서 출발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용암 대지에서 출발한 거야. 알겠니? 그게 지구 처음 출발이잖아. 거기를 착박한 땅이니까 이거 뭐 생물이 거의 없었지. 용암 대지나 바위에 뭐 생물이 있었겠어. 그 다음에 지류 이끌이 이런 것도 몰라도 돼. 개척자 지의류라는 건데 너희들한테 설명해 주긴 좀 어려워. 지의라는 게. 됐어요? 지의류라는 걸 본 적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 생물도 아닌 것이 또 생물이라고 안 할 헷갈릴 수 있고 하여튼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쯤에 있는 뭐 이상한 거야. 자 보자. 선생님 저 지의류 언제 봤냐면 강릉에 가면 뭐 있어? 방파제가 있어. 알겠니? 방파제가 있어. 방파제 주변에 뭐 있지 그거? 삼각형도 아닌 것이 막 그렇게 삼각뿔처럼 생겨서 파도 치지 말라고 되는 거 있지? 그 방파제하고 삼각뿔처럼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 그거 뭘로 만든 거야?
그 돌이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돌, 시멘트. 시멘트로 굳혀서 만든 거 석회암. 일종의 석회암이야, 그것도. 자, 시작한다. 근데 가끔씩 강릉에 그 방파제에 가서 낚시를 하거나, 알겠니?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그 강릉에 있는 그 방파제가 하얗게 무슨 곰팡이 핀 것처럼 얼룩얼룩얼룩하다. 나중에 기회 되면 봐. 그게 지우류야. 알겠니? 그러니까 생물체도 아닌 것이 약간 돌멩이 같은 놈들한테 곰팡이 같은 것들이 끼는 거야. 알겠니? 그걸 개척자라 그러는데 왜 그걸 개척자라 그러냐면 이 돌멩이를 걔네들이 수억 년 또는 수십억 년에 거쳐서 어떻게 돼? 서서히 깨. 그러니까 그 지우류들이 돌멩이를 깨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그 애들이 개척자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알겠니? 그 아메리칸 드림 해가지고 왜 개척자, 서부 개척자 막 이런 듯이 척박한 땅을 처음으로 일군 자들을 개척자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그 지우류가 개척자가 되면 뭐가 만들어져? 흙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흙으로부터 모든 생물이 시작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걸린 시간이 약 20억 년이 넘게 걸리지. 20억 년, 30억 년 되니까. 알겠니? 그 풀이 처음에 나오기 시작한 건 고생대야. 성칸브리아 시대도 있었을 거라고는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식물의 종이라고 부르려고 할 수 있는 건 고생대쯤 지난단 말이야. 그럼 고생대쯤 오면 몇 억 년이 돼야 돼? 약 5억 년이란 말이야. 지금으로부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40억 년이라는 거지. 지구 역사가 46억 년이니까. 알겠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만들어져? 풀이 서서히 나오는 거지. 근데 풀이 잘 안 자라? 안 자라지. 왜? 이 땅은 양분이 있겠어 없겠어? 없지. 양분이 어디서? 돌멩이가 깨졌으니까 전부 다 유기물은 없지. 근데 여기서 뭐 하겠어? 풀이 자라고 죽고 풀이 자라고 죽고 풀이 자라고 죽고 풀이 자라고 죽고 그럼 죽은 풀이 땅에 들어가서 썩고 그러면 토양이 뭐 되겠어? 그렇죠. 이제 양분이 생기겠지. 그래서 이제 토양이 점점 양분이 생겨서 이제 풀떼기가 된단 말이야. 풀떼기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부터를 우리가 뭐라 그래? 초원이라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때 우점종은 초원이야. 풀떼기야. 이해됐어요? 그럼 이 풀떼기로 또 뭐야? 몇 억 년 보내겠지. 몇 천만 년, 몇 억 년 보내겠지. 이 풀이 죽고 자라고 풀이 죽고 자라는 그 시간 동안 뭐 하는 거야? 토양은 점점점 양질의 토양이 되겠지. 그러면 그 양질의 토양에 유기물이 많으면 양분을 많이 먹은 조금 더 키가 클 수 있는 나무들이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생긴 게 뭐야? 관목이야, 관목. 알겠니? 그럼 이때는 이제 뭐가 되겠어? 관목이. 우점종인 거라고. 여기에 풀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옛날 어떤 새끼가 물더라. 풀 어디 갔어요? 묻더라고. 아, 풀이 없는 게 어디 있어? 풀도 다 있지. 근데 왜 풀 안 그렸어요? 때려버린다, 알겠니? 뭐야? 우점종이 그린 거야. 우점종만 그려놓은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도 풀이 있어. 분명히 한 또 이따 손 들 거야. 풀 어디 갔어? 아, 풀이 있다니까? 그럼 풀을 왜 안 그렸어요? 아, 우점종만 그렸다니까? 분명히 물어볼 거라니까. 풀 어디 갔어요? 라고. 분명히 물을 거야. 물어보고도 안 물어보고. 됐지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관목이. 끝까지 막 키가 크게 자라 못 자라. 못 자란다니까! 또 그 손 들고. 왜 못 자라요? 양분이 없다니까, 땅이! 토양이 비옥하질 않아요. 땅이 인제 흙이 만들어졌는데. 그럼 또 이게 어떻게 돼 있어? 또 수억 년 걸려. 수천만 년, 수백만 년. 그지? 얘가 자라다 어때? 야, 관목이 살아봐야 몇 년 살겠어. 지가 많이 살아봐야 3, 40년 살겠지. 뒤지면 어떻게 돼? 땅에 묻히겠지. 그럼 또 분해자들이 분해해가지고 어때? 땅을 비옥하게 하겠지. 그럼 또 관목 자라겠지. 그럼 또 어떻게 잘 자라다가 뒤지겠지. 그러길 또 몇 년 하겠어. 수천만 년이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 그럼 땅이 비옥해지겠지. 땅이 비옥해지면 이제 양분이 많으니까 좀 더 큰 나무가 자라겠지. 됐니? 그 이해를 못하냐? 자, 여기서부터 외워. 양수림이 먼저 나타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양수림이 먼저 나타난다고. 양수림이. 양수림이라는 거 아까 했잖아. 됐니? 이제 뭘로 왔어? 관목에서 이제 뭘로 왔겠어? 교목으로 왔겠지. 이거 다 교목이야, 이제 교목. 알겠니? 물론 아교목도 있겠지만. 그 양수림이라는 건 어마무시하게 큰 교목이 된 거지, 이제. 또 왜 자라요? 죽여버린다. 토양이 비옥하니까 저렇게 크게 자랄 수 있겠지.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생긴 거야, 민서야. 그래서 애들이 맨날 여기서 헷갈리는 거야. 양수림 먼저 나왔지.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돼? 씨앗을 땅에다 떨구지. 발화가 안 돼. 왜 발화가 안 돼? 얘네들이 빛을 다 막았으니까 여기서 자란 애들은 빛을 적게 받는 거야.
근데 이 식물들은 전부 다 양수림이니까 빛을 많이 받아야 살지. 그러니까 발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발화가. 근데 요 밑에 아주 조그만한 뭐가 있겠어. 음수림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음수림들은 빛을 안 받아도 잘 살지. 그럼 걔네들은 잘 자라다가 어때?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걔네들은 또 발화가 잘 되겠지. 알겠니? 그래서 양수림 먼저 그 다음에 음수림이 나중인 거야. 근데 그 중간에 어떻게 돼야 돼? 우점종의 양수림과 음수림의 양수림과 음수림의 그 중간 단계가 있지. 그래서 혼합림이 되는 거야. 혼합림 그 다음에 음수림이 나오는 거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양수림 먼저 번성했다가 혼합림 됐다가 음수림이 되는 거라고. 음수림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숲은 어때? 우점종이 누구야? 음수림인 거야. 그러면 얘를 우리 뭐라 그래? 극상이라 그래. 극상. 극상이 뭐야? 더 이상 천이가 진행할 수 없을 만큼의 생태계가 가장 안정화된 거라고. 알겠니? 이걸 우리 뭐라 그래? 극상에 도달했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식물 군집의 극상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식물 군집의 극상은 누가 돼야 돼? 음수림이 돼야 되는 거야. 순서는 어떻게 해야 돼? 양수림, 혼합림, 음수림이야. 양수림, 혼합림, 음수림이 알겠니? 제일 많이 틀려오는 새끼들이 뭔지 알겠지? 음수림, 혼합림, 양수림으로서 오는 새끼들이야. 알겠니? 양수림이 먼저 나와야 돼. 설명을 해줬으니까 생략할게. 됐죠? 되게 중요한 거야. 계속 간다. 근데 이제 이럴 수도 있지. 천의 단계가 두 단계야. 어떻게 두 단계냐면 아까 돌멩이에서부터 시작한 데도 있지. 근데 지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다 육지는 아니잖아. 알겠니? 다 육지는 아니야. 지구가 어떻게 돼? 마그마가 식으면서 어떻게 돼? 바다도 만들어졌지만 뭣도 만들어졌겠어? 호수도 만들어졌겠지. 민물 호수 같은데. 알겠니? 그래서 호수로 출발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땅에서 출발한 걸 건성천이. 됐니? 그 다음에 호수에서 출발한 걸 습성천이라고 하는 거야. 습성. 알겠니? 그 다음에 봐라. 나 봐야 돼. 오늘 되게 쉬운 날이야. 강의만 딱 들어도 어때? 다 맞추는 거야. 근데 혼자 공부하기에는 시간 투자가 아깝잖아. 날 봐. 자, 봐. 습성천이는 빈영양호, 부영양호. 요 단어 차이를 알으란 말이야.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걸로 낚으면 진짜 짜증나잖아. 자, 간다. 호수야. 빈영양호는 뭐야? 양분이 없어. 지구가 처음 태어날 때 저 호수에는 미생물도 아무 생물도 없었잖아. 아무 생물도 없었지. 그러니까 양분이 없어. 그래서 그냥 빈영양호야. 근데 이제 봐라. 시간이 지나서 몇 억 년이 지나면 여기에 이제 뭐가 생겨? 호수에. 그렇지. 이제 뭐 생겨? 그래서 너 뭐라고 했어? 양분이 생겨? 양분이 어떻게 생겨? 이 새끼야. 누가 생겨? 플랑크톤이 생겨나잖아. 우리가. 됐니? 광합성 세균 최초의 광합성 세균들이 막 생겨나겠지? 알겠니? 그래서 광합성 세균들이 생겨나는 거야. 저 호수에서 갑자기. 근데 그 호수에서 광합성 세균이 생긴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걔네들이 뭐 지금까지 영원히 살겠니? 세균들이 살아봐야 며칠 살겠지? 며칠 살고 뒤져. 며칠 살고 뒤져. 근데 새끼는 나. 또 며칠 살고 뒤져.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돼? 계속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걔네들의 유기물이 어디에 가라앉아? 땅에 가라앉겠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가 부영양호야. 자, 부자 무슨 부자겠어?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 뭐라 불러? 부자. 알겠니? 선생님 친구 중에 젠스랑 엊그제 왔다 갔더라고. 내가 오늘 수업만 없으면 그때 만나고 좀 올라 그랬는데 황 알아? 아, 황 아는구나. 알겠니? 나 선생님 친해. 머스크랑 같이 다니는 애인데 까죽 잠바 입어가지고 내가 요즘 잘 안 만나. 계속 까죽 잠바를 입어 쪽팔리게 선생님처럼 얘기했다. 다음 주에 내가 까죽 잠바 입고 올게. 아무튼 가자. 그래서 젠스랑 뭐라 그래? 부자잖아. 그지? 카우스랑 부자란 말이야. 부자 무슨 부자야? 마늘 부자잖아. 부자. 마늘 부자. 뭐가 많아? 그치? 뭐가 많아. 알겠니? 그러니까 얘도 뭐야? 부영양호. 뭐가 많아? 양분이 많지? 여기는 왜 빈영양호야? 그렇지. 빈자가 가난할 빈자잖아. 알겠니? 우리 민서 뭐라 불러? 빈자. 야! 대놓고 그지 그러면 다 알아듣잖아. 좀 못 알아들 수 있었잖아. 그지? 우리 민서는 빈자. 됐어요? 뭐가 비었잖아. 빈자. 부자. 그 선생님은 부자, 쟤는 빈자. 선생님은 잘생겼고 못생겼고. 몸매가 완벽하고 몸매가 좀 됐니? 괜찮아. 민서야 괜찮잖아. 내가 왜 여기서 시간 보내고 있는 줄 알지? 바쁜데. 그래 이거 바꾸는 선생님들이 있다니. 그럼 말 되냐?
혹시 이거 강의 보시는 선생님들 계시면 아이 그러면 안 돼요. 애들한테 지식을 내야지. 이걸 싹싹 바꿔가지고 문제 내가지고 여러분 알겠어? 부영양호 먼저야 빈영양호가 먼저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어떻게 돼? 이제 섬선 지나서 어떻게 돼야 돼? 이 물이 증발되고 그게 땅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땅덩어리 이제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양분이 비옥한 땅이 되겠지? 그래서 호수가 메꿔진 땅들이 아주 비옥해요. 왜냐면 그 호수에 상당히 많은 양의 뭐가 있었겠어? 생물체들이 죽어서 묻혔고 그게 양분이 됐겠지.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진화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시작점이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는 건성, 하나는 습성으로 나눈 거. 특히 습성에서 빈, 부. 알겠니? 빈, 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나머지 됐어요. 끝. 됐죠? 자, 간다. 계속 갑니다.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천일 배웠어. 근데 방금 선생님이 1차 천일 배운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책에 이제 2차 천이가 나오는 거야. 잘 봐. 2차 천일은 여기서 해. 극상에 도달됐어. 와우. 짤짤. 극상에 도달됐지. 짤짤. 극상에 도달됐지. 3분이 났네. 이런 산불이 나거든. 우리나라 얼마 전에 또 산불 동해 크게 났지. 산불이 나면 얘가 다 타버리겠지.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이번에 오점종 밖에 안 받고. 밖에 있어도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오점종이? 산불이 나면 누가 다시 오점종이 되겠어? 그렇지. 이렇게 다시 가야 돼. 이렇게. 다시 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알겠니? 풀에서부터 출발하겠지. 알겠니? 그럼 다시 여기 오! 지금 많이 어디 봤어? 마이크 언제 빠졌어? 몰랐어? 웃고 있어? 야, 저 빈자 좀 봐라. 선생님 마이크 빠졌는데 웃고 있어. 언제 빠졌지? 요즘 나 마이크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단 말이야. 일요일날 강의한 거 씨. 웃어? 영상 보는 친구들 마이크 빠졌는데 민서가 웃고 있다. 야, 저 빈자 씨. 언제 빠졌어 마이크? 아, 나와봐. 마이크 잘 들어가냐? 잘 들어가네 이제. 웃어? 잘 봐. 나 요즘 스트레스야. 나 토요일날 영상 찍은 거 마이크 소리 안 들어가가지고 물리반. 다시 간다. 산불이 난 거야. 그럼 산불이 나면 어떻게 돼야 돼? 산불이 나면 오점종이 변하겠지. 이거 다 죽었을 거 아니야. 다 죽어버렸을 거 아니야. 쭉 해서 어디서 다시 출발? 그렇지. 초원층에서 다시 출발. 아니 산불이 났다고 다시 척박한 돌멩이로 되진 않을 거 아니야. 끝. 알겠죠? 이름이 뭐라고?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와. 2차 천이 끝. 자, 여기 시험에 하나 나와. 2차 천이 속도가 빨라? 1차 천이 속도가 빨라? 2차 천이가 월등히 빠른 거야. 왜냐면 아까 내가 여기 있잖아. 이 풀이 죽어서 양분이 쌓여서 비옥한 땅덩어리가 만들어지는데 수억 년 걸려. 근데 2차 천이가 출발되면 이 땅이 벌써 다 뭐 돼버려서 비옥한 땅덩어리 자체지. 그러니까 2차 천이 속도는 얼마 안 걸리는 거야. 다시 극상까지 오는데. 알겠니? 그래서 옛날에 양양에 한 20년 전에 아주 큰 산불이 났었다고. 더 됐나? 아무튼 아주 한 20년 전인가 아주 큰 산불이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형 산불이었다고 난 알고 있어. 며칠을 못 걷어. 알겠니? 그리고 나서 한 작년, 재작년에 내가 양양을 가니까 어때? 산림이 완전히 복원돼 버렸더라고. 한 20여 년 만에. 알겠니? 물론 그건 자연을 손댄 건 인간이 자연을 손댔겠지. 왜? 인간이 뭐 해버렸어? 나무를 갖다 심었으니까 관목부터 출발했겠지. 이렇게 왔으니까. 알겠니?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 심지 않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 그냥 빨리 왔겠지? 그러니까 2차 천이라는 단어와 2차 천의 속도가 1차 천의 속도보다 월등히 빠른 거 이해 가겠죠? 뭐 당연한 거야. 월등히 빠르겠지 뭐.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시험에 나오시는 거 뭔지 알겠지?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건 무슨 순서냐? 양, 수림, 호남림, 음수. 이것만 나와, 여기만. 여기는 그게 나오는 경우가 없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끝. 두 번째, 여기가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 군집 내 개체군 간의 상호자. 이거 진짜 헷갈리나 봐,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데 이게 많이 헷갈리나 봐. 아주 쉬워. 선생님이 정리를 딱 해줄 테니까 봐. 그러니까 너희들이 헷갈리는 건 뭐냐면 잘 봐.
저기서 제목 잠깐 보자. 인간 보는 친구들 봐봐. 군집나 빼봐. 군집내라는 걸 빼면 무슨 거야? 개체군내 상호작용이야. 그럼 개체군내 상호작용은 무슨 단어여야 돼? 그렇지. 같은 종이어야 된다고. 같은 종. 같은 종내에 뭐 있어야 돼? 상호작용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뭐 있었어? 텃세 배웠다고. 텃세. 그러니까 텃세는 뭐가 돼야 돼? 까치가 살고 있는 곳에 까치가 들어오는 거라고. 같은 종이 싸우는 거란 말이야. 왜 싸우는 거야? 경쟁을 해야 되잖아. 우리는 무한히 생물들이 무한히 뭐야? 자라나는 거 아니라 그랬었지. 됐니? 개체군의 뭐 있어? 개체군 특징 있지. 뭐 있어? 먹이 경쟁, 서식지 경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까치가 있으면 다른 까치가 내 공간으로 들어오면 먹이 경쟁을 해야 되겠고 서식지 경쟁 하잖아. 까치와 까치가 싸우면 어때? 텃세야. 얼룩말이 있는데 얼룩말이 들어오면 텃세지. 됐어? 혜선이 집에 고양이 키운다 그랬나? 개 키운다 그랬나? 고양이 개 안 키워? 형편이 많이 어렵네. 그렇지. 형편이 어려우면 못 키우지만 선생님 뭐 키워? 여기도 형편이 어렵네. 그래. 뭐 키워? 그래 됐다. 너는 뭐 키워? 뭐 키워? 강아지 키워? 채령이네 강아지 키운댄다. 한 마리? 근데 봐라. 채령이네 집에 강아지 한 마리 키워? 무슨 종이야? 말티야? 말 닮은 애 있어. 알겠니? 강아지인데 말을 많이 닮았어요. 말티라고 해서. 알겠니? 막 이렇게 뛰어다니잖아. 그지? 막 이렇게 말 닮았다 해서 말티야. 알겠니? 아무튼 말티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한 마리 키워? 근데 한 마리 키우다 보니까 서운하지. 그래가지고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했어. 알겠니? 그럼 어떻게 돼? 말티가 다른 강아지가 들어오면 계속 어떻게 돼? 그지? 막 짖고 막 싸우고 그런단 말이야. 주인한테 와서 또 엉기고 뭐 하는 거야? 그렇지. 걔네들끼리 경쟁하는 거지. 주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또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또는 잠자리를 위해서 경쟁한단 말이야. 알겠니? 그건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야? 그건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야. 알겠니? 그걸 뭐라 그래? 텃세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봐라. 내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워. 근데 만약에 내가 고양이가 한 마리 가지고 왔어. 그래서 우리 집에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들어왔어. 알겠니? 근데 어떻게 돼? 내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고양이가 오지. 그럼 강아지가 뭐라 해서 고양이를 갖다 싸대기를 딱 때려. 알겠니? 그럼 그거 텃세야? 그건 텃세가 아니지. 텃세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같은 종이어야 되는데 강아지가 고양이한테 싸대기를 때렸지. 그건 텃세가 아니잖아. 그걸 우리 뭐라 그래? 그건 종간 경쟁이라 그래. 분명히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선생님들이 낚시질을 하는 거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종간 경쟁하고 뭐가 달라? 텃세하고는 다르다고. 알겠니? 그래서 종간 경쟁은 아주 중요한 거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나오니까 잘 봐. 종간 경쟁은 봐봐.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두 종의 또는 두 종 이상의 됐니? 개체군에 함께 살면 개체군 사이에서 개체군 사이에서 한정된 자원 먹이 경쟁, 한정된 서식지 서식지 경쟁을 하는 거라고. 이게 종간 경쟁이야. 이딴 소리 하면 안 돼. 선생님, 애기 집신벌레하고 집신벌레인데요. 같은 종이겠죠. 종간 경쟁이야. 같은 종이겠어. 서로 다른 종이겠어. 다른 종이야.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름이 어떻게 해? 애기 집신벌레하고 집신벌레인 거지. 알겠니? 그래서 아까 뭐라 해서 서식지가 비슷한 두 종이라 그랬단 말이야. 두 종. 알겠니? 내 말 이해 갔어? 자, 본다. 그러면 이 그래프 잘 봐야 돼. 이 그래프 잘 봐야 돼. 이 그래프가 잘 봐. 이 그래프 잘 봐야 되는 거야. 하나, 집신벌레, 애기 집신벌레를 단독으로 배양을 했어. 알겠니? 시험관에다가 단독으로 배양했으면 이걸 잘 봐야 돼. 두 개를 같이 그려놔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린단 말이야. 애기 집신벌레가 이렇게 S자 생장 곡선에 거쳐서 이렇게 개체수가 여기서 끝났어. 왜 그렇게 했어? 요만큼 그 환경에서는 여기가 개체수가 100개 할게. 100개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인 거야. 근데 봐라. 집신벌레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이만큼 자랄 수 있대. 이것도 여기서 자랄 수 있대. 얘는 80마리가 자랄 수 있대. 그러니까 단독 배양하면 집신벌레 80마리, 애기 집신벌레가 몇 마리? 100마리 정도 자랄 수 있대. 단독 배양하면. 됐니? 이걸 S자 생장 곡선이라 그러겠지. 뭘 받아서 그래? 생장의
뭘 받아? 환경 저항을 받았고 그 환경 저항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서식지하고 먹이라고 전 시간에 했어. 근데 잘 봐. 이제 얘가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뭐 하는 거야? 두 종을 합사했어. 같은 장소에 두 종을 같이 키웠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간 경쟁이 일어났지. 그래서 이 뭐야? 집신벌레가 어떻게 해야 돼? 도태됐네. 됐네. 집신벌레가 도태돼 버렸네.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돼야 돼? 개체수가 줄어들었고 결국에는 어째? 완전히 없어져 버렸대. 그 생태계 내에서. 뭐 한 거야? 종간 경쟁을 통해서 된 거지. 알겠니? 내 말 이해갔어?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종간 경쟁이라 그러고 얘를 경쟁 베타의 원리라 그래.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봐. 애기 집신벌레 단독 배양할 때 몇 개 있었어? 그 생태계에서 100마리 살 수 있었지. 근데 얘는 봐라. 경쟁을 통해서 이 개체수가 몇 마리 되겠어? 100마리 될까 안 될까? 100마리 안 돼. 그랬더니 얘도 얼마가 돼야 돼? 뭐 한 90마리나 80마리 뭐 이 정도에서 다시 어떻게 돼야 돼? 평형이 일어나겠지. 물론 얘네들이 다 죽은 다음에는 또 뭐 다시 올라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종간 경쟁을 하면 얘가 승리자겠지. 한 마리가 승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승리자도 피해를 봐 안 봐? 피해를 보는 거야. 알겠니? 피해를 안 볼 수는 없는 거야. 안 볼 수는 없어. 물론 시간이 지나면 뭐 다시 이만큼 다르고 얘가 완전히 멸종됐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걸 말한다고? 종간 경쟁. 한 새끼 멸종, 한 새끼 타격. 이걸 말한다고? 경쟁 베타의 원리라고 하는 거야. 쉬운 거죠? 차이점 먼저 알겠어? 근데 터스하고 뭐가 다른지 알겠어? 터스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야. 그 다음부터가 또 외워야 돼.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엄청 중요한 얘기니까. 뭐요? 얘야. 그래서 이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야. 단어, 분서. 민서 말고 이 새끼야. 분서. 그래서 분서. 알겠니? 분서. 알겠니? 쟤는 민서. 얘는 분서. 알겠니? 쟤는 안 되지. 됐어? 자, 봐. 종간 경쟁을 하면 어떻게 돼? 종간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되지? 한 놈은 멸종당하고 한 놈은 어떻게 돼? 이겨도 피해를 봐 안 봐? 보지. 이겨도 피해를 보는 거야. 이겼다고 해서 야! 이게 아니라 이긴 사람도 피해를 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잘 싸워 안 싸워? 안 싸우는 거야. 내가 힘이 없어서 안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가끔 보면 택도 없는 놈이 선생님한테 시비를 걸면 어떻게 하겠어? 싸우면 선생님이 이기지. 택도 없는 놈이. 알겠어? 시비를 걸거나 가끔 이제 우리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술 취한 분들이 시비를 걸거나 그러지. 그럼 어떻게 해? 싸워 안 싸워? 안 싸운다고. 왜 그러겠어? 택도 없지만 걔가 나한테 건들면 내가 때리면 내가 이겨. 근데 내가 이기지만 안 싸우는 거야. 왜? 나도 피해를 보거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알겠니? 선생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좀 있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안 싸우는 거야. 알겠니? 가끔 선생님이 답답한 친구들이 있는데 가끔 우리나라 요즘 조금 문제 있는데 북한하고 한국하고 전쟁하자 그러는 놈들이 있어. 가끔 보면 유튜브에 그런 분들이 있어. 나 놀랬는데 북한하고 한국하고 전쟁하면 우리가 이겨줘. 100% 이겨. 그거는 도표로도 있단 말이야. 왜? 무기 자체가 완전 다르단 말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방력이 지금은 옛날엔 10위 몇이었는데 이제 세계 5위 막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야. 국방력이. 난리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가 어마무시하게 너무 좋아. 요즘은 이제 막 사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랑 북한이랑 붙으면 북한은 얼마 안 가 초토화야. 얼마 못 버텨. 많이 버텨봐야 3일이야. 근데 문제는 뭐야? 우리는 다쳐 안 다쳐? 많이 다쳐 우리도. 이기긴 하지만 우리도 엄청 많이 다쳐. 많은 인명이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재산상의 피해가 어마무시하게 일어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싸워 안 싸워? 그래서 안 싸우는 거야. 얘야 왜? 누구니? 국어 선생님 녹화 한 번만 해드려라. 국어 선생님한테 왜? 야 선생님 저기 왜?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안 싸우는 이유는 뭐야? 안 싸우는 이유는 져서 안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겨도 뭐 하는 거야?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 알겠니? 그래서 안 싸워.
그래서 지금 봐, 현준이가 지금 때리려다 말잖아. 괜찮아. 그래서 생물들은 진짜 똑똑하지. 안 싸워. 그래서 분서하겠다는 거야. 이 솔세의 분서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 솔세의 분서는 무슨 뜻이야? 야, 어차피 우리가 서식지 갖고 싸울 필요 없어. 서식지를 나누자. 그래서 우리는 아래 살게. 니네는 위에 살아. 너는 중간 살아. 이렇게 서식지 분서라는 거야, 새들도. 그러니까 어차피 지들이 싸워봐야 이긴 놈이나 진 놈이나 피해를 보니까 우리가 서식지를 분서하자. 그래서 서식지를 분서하는 거야. 알겠니? 여기 물고기 봐. 사람보다 똑똑한 애들이 많아, 피라미. 진짜 이거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이 피라미가 사람보다 똑똑해. 왜냐하면 피라미는 수석 곤충을 먹을 수도 있고 이끼를 먹을 수도 있어. 자기는 먹이가 다양하단 말이야. 자기는 먹이가 다양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은어라는 물고기들이 쭉 들어와. 내가 사는 공간에 은어가 쭉 들어오는데 은어가 뭘 먹어? 저 이끼를 먹어. 이끼를. 어라? 니네 이끼를 먹어? 그래? 니네가 이끼 먹니? 알았어. 그럼 니네 이끼 먹어.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 우리는 수소 곤충 잡아먹으러 갈게. 하고 강가 바깥쪽으로 가는 수소 곤충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거야. 먹이 분서. 왜? 먹이 갖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지. 왜? 나는 선택지가 2개가 있단 말이야. 됐니? 곤충을 잡아먹어도 되고 이끼를 먹어도 돼. 근데 니네가 굳이 이끼만 먹어? 알았어. 그럼 내가 곤충 먹게. 이러면 되는 건데. 야! 너 내가 이끼 먹을 거야. 곤충 안 먹어. 너도 이끼 먹어. 나도 이끼 먹어. 싸워 씨. 그럼 막 싸우면 이긴 놈이나 진 놈이나 다 피해본다고. 이 피라미가 얼마나 똑똑한지 봐. 이번엔 갈견이가 들어온대. 갈견이가. 갈견이가 오니까 뭐야? 갈견이는 또 수소 곤충 먹는다네? 아니 갈견이가 쭉 오더니 수소 곤충을 먹어? 그럼 우리는 이끼 먹을게. 하고 우리는 이끼 먹으러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먹이가 주고 내가 선택지가 있으면 싸워 안 싸워? 안 싸워도 되잖아. 이런 걸 먹이 분서라고 하는 거야. 분서. 그래서 우리는 생물은 되도록이면 어떻게 돼? 안 싸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나눌 수 있으면. 어쩔 수 없는 최종의 단계에 가서 어쩔 수 없을 때나 싸우는 거라고. 알겠니? 자, 분서 뭔 줄 알았지? 싸우지 말자, 민서야. 알겠니? 그래서 분서. 알았어? 분서해. 이런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분서라는 단어도 알려줬다. 자, 보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이것도 시험에 지금 나와. 얘도 일종의 분서인데 얘는 분서하고 뭐가 돼야 돼? 얘는 종간경쟁하고 좀 어때야 돼? 섞여 있어서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알겠니? 봐봐.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있네. 봐봐. 자, 봐. A종을 제거해. B종을 제거해. 누가 A종이? 누가 B종이야? 얘가 B종이네. 됐니? 얘가 B종이야. 됐니? 얘가 A종이야. 얘가 A종이야. 됐어? 요건 뭐야? 나 봐. 이거 헷갈릴 수 있어. 니네 헷갈릴 수 있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봐봐. 얘하고 얘지. 됐니? 얘는 따개비래. 알겠니? 따개비야. 그럼 이 따개비는 어디서 사냐면 여기 종간대 지역이야. 종간대 지역이라는 건 뭐냐면 선생님 봐. 조수 간만의 차이가 있지. 알겠니? 조수 간만의 차. 물이 많이 빠졌을 때,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 알겠니? 그 간만의 차이의 평균값. 됐니?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평균값이 정도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얘는 봐라. A는 물의 평균 수위 아래쪽으로도 살 수 있고 물의 평균 수위 위쪽에도 좀 살 수 있대. 그러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얼마야? 이 따개비라는 애들은 그렇지. 얘네들의 사는 범위가 물의 평균 수위와 평균 위상과 위하에 다 살 수 있는 애들이래. 근데 봐라. B는 물의 평균 수위보다 좀 아래쪽에 사는 따개비들이래.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각자 살 때는 얘는 어디 살아? 내가 살 수 있는 서식지에서 살지. 그럼 각자 살 때는 내가 살 수 있는 서식지에서 사는 거지. 근데 이 두 놈이 서식지가 어떻게 돼야 돼? 섞였어.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제 분서에서 살면 되겠지. 근데 얘네들은 분서가 아니라 얘네들은 종간 경쟁을 일으키더래. 알겠니? 그래서 종간 경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살더라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따개비 나오면 이건 뭐야? 종간 경쟁이야. 알겠어? 그럼 어디서 경쟁이 일어나야 되겠어? 같은 공간인 여기서만 경쟁이 일어날 거 아니야. 여기서만 경쟁이 일어날 거 아니야. 여기선 경쟁할 수가 없잖아. 어차피 이 새끼 여기 못 사는데. 알겠니? 그럼 요 경쟁에서 얘가 이겨버린 거지.
그래서 종간 경쟁에서 얘는 여기서 이겨서 했더니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여기서 살고 나는 진놈들은 다 내가 여기가 살게 하고 이렇게 나눠진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서식지가 겹치는 곳에 종간 경쟁이다. 알겠니? 이건 조금 다른 얘기야. 그래서 얘네들은 따개비의 종간 경쟁에서 생태적 지위의 변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따개비는 분서 아니야. 종간 경쟁에 의한 강제적 분서인 거지. 강제적 분서. 이해됐죠? 조금 빠르게 가야 된다. 자, 간자. 이것도 좀 외워줘야 돼. 지금 뭐 하고 있지? 근데 수업을? 혹시 지금 뭔 수업하고 있는 줄 아니? 그렇지. 군집. 잊어버리면 안 돼. 주제를. 군집. 내 상호작용이야. 알겠니? 제목이 군집. 내 상호작용이야. 무슨 뜻이야? 서로 종이 다른 애들끼리 어떻게 상호적으로 작동하느냐야. 그럼 얘네들의 특징은 지금 뭐가 돼야 돼? 종이 다른 애들끼리 됐니? 상호작용하는 거지. 손 따개비 종이 같잖아. 걷던 소리 하면 안 돼. 저기 지금 종간 경쟁이라 했으니까 저 따개비야 저 따개비는 이름이 같지만 종이 다른 모양이지. 치사하게 내진 않아. 그 정도까지는. 자, 근데 간다. 여기서 종간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이거 외워야 돼. 시험이 너무 많이 나와서. 됐니? 뭐 공생. 공생이라는 건 서로 종이 다르지. 근데 이름이 공생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개체군이 두 종의 개체군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 공생, 어떤 서로 관계를 맺어. 이걸 공생한다 그래. 근데 공생의 종류가 여러 개 있다고. 그래서 이걸로 자꾸 시험에 낸단 말이야, 선생님들이. 알겠니? 공생의 종류가 있는 거야. 우리는 공생하지, 전부 다. 인간은 다 공생하지. 혼자만 독립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지. 알겠어? 우리도 됐니? 공생인 거야. 선생님은 지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재화를 공급하고. 알겠니? 공생하는 거라. 이렇게. 됐니? 근데 봐라. 공생 중에서도 좀 독특해. 편리공생. 편자, 우리 옛날에 맨날 배우는데 편자, 무슨 편자야? 생물에서 내가 수업을 많이 안 했구나. 편자. 편자 어디서 나오지? 지구과학에서 맨날 나와. 편서풍, 편동풍. 알겠니? 또 뭐에서 나와? 생활에서 맨날 나오잖아. 남편. 됐니? 남편, 옆편, 옆편. 남편, 옆편 그러는 거야. 알겠어요? 남편 무슨 뜻이야? 편자가 치우칠 편자야. 편자가 치우칠 편자야, 미서야. 남편 무슨 뜻이야? 남의 편을 든다 그래서 남편인 거야. 그래서 결혼해봐. 맨날 그 새끼 남의 편만 든다? 네 편 안 들어. 그 새끼 이상한 새끼야. 맨날 남의 편만 들지 뭐. 됐니? 그지? 됐어? 됐어? 그 편서는 뭐야? 서쪽에서 계속 발음이 뭐야? 치우쳐서 본다 그래서 편서야. 편동은 뭐야? 안 하고 넘어왔는데 저 독사 같은 놈 있지? 그 옆편은 뭐냐, 그지? 알겠니? 옆편. 옆편은 뭐겠어? 여자 편만 든다 해서 옆편이겠지? 알겠어? 이제 독사 저거. 네. 됐어? 편서 뭐야? 서쪽에서 맨날 바람만 불어. 편동풍은 뭐야? 동쪽에서만 부는 거야. 그러니까 편리는 뭐야? 치우치는 거야. 니자가 도움법칙에서 이야. 한쪽으로 이익이 치우치는 거야. 편리. 알겠니? 편리.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놈만 이득을 보고 한 놈은 이득도 손해도 없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한 놈만 이득 보는 거야. 한 놈만. 그래서 빨판 거북이하고 빨판 상어, 거북이하고 빨판 상어. 잘 모르는데 저건 뭐냐면 거북이가 다니면서 먹이를 먹으면서 잘 흘린대. 그럼 잘 흘리면 어때? 저 빨판 상어는 그 흘린 먹이만 주워 먹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거북이 입장에서는 뭐 이득도 손해도 별로 없지. 어차피 내가 흘린 거 먹는데. 됐어요. 그 다음에 벌써 흑동 따개비, 따개비와 흑동. 따개비는 흑동고래에 붙어 살고 쉽게 이동하죠. 흑동고래는 이득도 손해도 없대. 이득도 손해도 없나? 근데 요즘 다큐멘터리 보니까 흑동고래 손해 보는 것 같은데. 그치? 따개비가 많은 흑동고래도 손해 보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아무튼 이득도 손해도 없대 흑동고래가. 황제, 청소, 새우하고 해삼. 청소, 새우는 해삼 속에서 숨어서 천적으로 또 보호를 받지만 해삼은 이득과 손해도 없대. 이런 건 나도 잘 몰라. 해삼이 어떤 이득과 손해가 있는지. 없대. 황노하고 뿔소. 여기 황노하고 뿔소는 무슨 관계냐면 소가 소가 물에 들어왔다가 초원을 돌아다닌대. 이렇게 초원 풀떼기를. 그럼 풀떼기를 돌아다닐 때마다 놀란 곤충들이 어때요? 메뚜기 같은 것들이. 뛰어오르겠지? 그럼 메뚜기들이 뛰어오르거나 곤충들이 뛰어오르면 황노가 그걸 잡아먹는데. 그러니까 황소 주변에 있으면 먹이를 쉽게 구할 수 있겠지.
알겠니? 발견하기도 쉽고. 그래서 한쪽으로야. 좀 서두를게요. 다음에 상리는 뭐야? 상자는 무슨 상자야? 그렇지. 서로 상자지. 그러니까 상리 공생한다는 건 뭐야? 서로에게 이득이 있는 거야. 편리는 한쪽만 이득을 봐야 되고 상리는 양쪽 다 이득을 봐야 돼. 그래서 그렇지. 여기 있네. 흰둥가리하고 말미잘이 때 흰둥가리는 보호를 받고 말미잘의 보호를 받고 말미잘은 흰둥가리의 유익한 먹이를 먹는데 흰둥가리가 유인한 먹이를 먹는데. 알겠니? 그 다음에 콩가식물의 뿌리옥 박테리아 옛날에 들어봤지? 옛날에 어디 질소순환할 때 또 나온다 봐. 뿌리라는 잘 봐. 콩이라는 식물은 되게 굉장히 이상한 식물인데 이 콩과 식물에 여기 어떤 미생물이 살아. 미생물. 근데 그 미생물이 살는데 어디 살아? 콩과 식물의 뿌리에 서식하는 미생물이래. 콩과 식물에만 있대. 그래가지고 뿌리에서 살면서 어떻게 돼? 뿌리에 이렇게 혹 모양처럼 이렇게 부풀어 나는 거야. 그 미생물이 증식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미생물은 어떤 도움을 주냐면 질소를 흡수해. 질소를 흡수해. 그러니까 질소는 어때야 돼? 흡수를 하지 못하는 가장 안정된 기체거든. 그러니까 콩과 식물들은 어떻게 돼야 돼? 질소를 흡수할 방법이 없어, 식물들은. 근데 콩과 식물들은 이 뿌리옥 박테리아 덕분에 뿌리에 질소 공급이 되는 거야. 그럼 질소가 공급되면 어떻게 돼? 질소로 만들 수 있는 게 단백질이야. 알겠니? 그래서 단백질이 어떻게 돼야 돼? 아주 잘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콩과 식물들은 콩에 단백질 풍부하지? 그래서 두부 만들고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들 농사 지을 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아주 옛날에는 땅이 땅 몇 년 동안 농사를 지면 땅이 척박해진다 그래. 땅이 지력이 없어진다 그래. 그럴 땐 뭘 심어도 농사가 안 돼. 왜? 땅에 양분이 없어. 알겠니? 그럴 땐 뭐 했어? 옛날 사람들은 콩을 심었어. 그래서 콩을 심어 놓으면 그 콩을 수확도 되지만 그 땅이 굉장히 좋은 비옥한 땅이 되는 거죠. 왜? 땅 속에 뭐가 많아져? 질소가 많아지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 뿌리옥 박테리아라는 생물하고 콩하고는 서로 상리 공생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이건 당연히 알잖아. 꽃과 곤충, 그 다음에 청소 놀래기와 도미 뭐 이런 것들도 뭐한데? 상리 공생이래. 빨리 가자. 기생. 와우. 이 기생은 공생은 공생인데 이 공생이라고 보기 힘들어. 왜? 한 놈은 이득 보는데 한 놈은 이득도 손해가 없는 게 아니라 손해를 봐버리지. 하나는 이득을 보고 하나는 손해를 보는 거지. 기생이지, 기생. 됐니? 사람 기생충, 그렇지. 요즘은 사람들 몸에 기생충 거의 없지. 왜? 약을 먹으니까 그래. 근데 옛날 사람들은 기생충이 몸에 많았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막 그래, 있었어. 있었어. 선생님 어렸을 때는 너무 어린 옛날인데 우리 아버지 때는 그래서 국민학교 때 우리 아버지 국민학교 다니셨대. 초등학교라고 옛날에는 국민학교에서 학교에서 약을 나눠줬어. 뭐 구충제를. 그래서 1년에 2번.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 오늘 점심 먹어서 우리 학교에서 도시락 싸고 우리 아버지 학교에 도시락 싸고 다녔으니까 도시락 먹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손에다가 손 벌려 그러면 이렇게 알약 하나씩 줬단 말이야. 먹어 그럼 먹고 물 먹어. 안 먹고 꼭 뱉는 새끼들이 있어가지고 1년에 무슨 약 먹은 거야? 구충제를 먹었다고. 왜? 내 몸에 기생충이 있으면 그 기생충이 굉장히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기생충. 됐니? 그래서 다른 동물들도 다 기생충이 있어. 알겠니? 이 기생충 때문에 전번에 봤는데 어떤 저 다큐멘터리 봤는데 북극의 어떤 곰들 있지? 곰들 그 캐나다 같은데 캐나다의 곰들이 그 항문으로 막 기생충이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곰들이 있단 말이야. 왜 그러겠어? 걔네들은 그 연어인가? 이런 것들을 잡아먹어 버린단 말이야. 이게 생으로 먹지. 그러니까 그 연어에 있는 기생충이 몸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람들이 그 곰들한테 총으로 기생충 약을 쏘더라고요. 그래서 곰들한테 그 기생충 약이 들어가게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알겠어요?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지. 개와 벼룩이. 뭐 개, 벼룩. 여러분들도 벼룩은 잘 모르겠지. 옛날엔 벼룩이 다 있었어. 사람 몸에도 있고 개한테도 있고. 그랬더니 개 피 빨아먹는 애들. 기생관계였습니다. 하나는 이득, 하나는 손해를 보는 게 기생이었습니다. 됐어요? 지금 뭐 배우지? 그렇지. 뭐 배운지 잊어버리면 안 되지. 뭐 배우지? 그렇지. 종이 서로 달라야 돼. 군집내 상호작용이야. 됐어요. 이제 마지막이야. 호식과 피식은 우리 앞에서 한 번도 나왔었지.
포식과 피식은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2번 나와. 여기서도 한번 나오고 어디서 나와? 주기적 변동이 일어났었잖아. 모든 개체군 내는 주기적으로 변동한다고. 알겠니? 한 번 주기적 변동이 뭐 있었더라? 돌말의 주기적 변동. 그게 뭐야? 계절에 따라서 개체군이 떴어요. 주기적으로 변동했지. 알겠어? 그 다음에 뭐야? 포식과 피식자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변동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포식과 피식자에 의해서 어떻게 돼야 돼? 이 뭐야? 시타하고 톰슨 가젤하고 어떻게 돼야 돼? 주기적으로 변동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증가하면 얘는 감소하고 얘가 증가하면 얘는 증가하겠지? 그래서 주기적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 포식과 피식. 이건 아주 쉬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 바쁜데. 그래서 개체군 1과 2는 서로 상호작용이 없네. 근데 얘는 플러스 되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네.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공생. 근데 한쪽은 이득이 있고 한쪽은 이득이 없으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 편리. 됐어요? 얘는 둘 다 이득이니까 상리. 하나는 이득인데 하나는 손해를 받지 마이너스니까 이건 손해야. 손해니까 뭐가 돼야 돼? 하나는 이득, 하나는 손해. 뭐라 그래야 돼? 기생. 그랬더니 포식과 피식. 이건 포식과 피식이니까 뭐.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 오늘 수업한 내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 뭐 있어요? 문제를 못 풀어줘서. 예. 됐니? 예.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단어만. 됐니? 관목. 그 다음에 혼합립 A, B. 이렇게 맨날 나오는 거야. 양수, 음수. 누가 먼저? 음수 먼저. 음수 먼저. 음수 먼저. 됐니? 양수 나와야 되고 혼합되고 음수가 나와야 되고 음수가 나오면 우리가 뭘 한다고 그 단어. 음수립이 되면 뭐라고? 더 이상 천이가 진행을 할 수가 없지. 그걸 뭐라 그래? 극상에 도달했다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 이 그래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바쁘다 씨. 됐어요? 요거 계산해 오시고요.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여기 조금 남아있긴 한데 요건 뭐 잠깐만 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치약고 시험 대비가 빨리빨리 해줘야 돼서 우리가 조금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날, 목요일날이죠? 수요일날이죠? 수요일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